부터 시작할게요. 자, 1번 y는 fx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설명 중 옳은 거를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자, 그럼 도함수의 부호를 좀 확인하러 갑시다. a를 기준으로 왼쪽은 마이너스, a하고 c 사이는 플러스, c하고 e 사이는 플러스, 그리고 e하고 g 사이는 마이너스, g 오른쪽은 플러스. 이렇게 우리가 얘를 파악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극소값, 극대값 혹은 뭐 극값을 가는 점, 이걸 지금 체크하는 점이니까 극소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함수의 값이 일단 0이 돼야 되고 좌측에서 우측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원래 함수 자체가 아래로 불러기면 되는 거니까 감소하다 증가 맞습니까? 자, 그리고 같은 원리로 극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프라임 x의 값이 0이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곳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원래 함수가 이렇게 위로 블록인 형태로 어떤 부분이 표현이 됐을 때 증가 감소,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하면 풀마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면 a에서 극소값을 갖니? 라고 지금 물었어.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지를 보면 되는 거니까 맞는 말이네요. 다음에 2에서 극대값을 갖니? 라고 물었어. 그럼 2를 기준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지금 바뀌는 거니까 너도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극값을 갖는 점이라는 건 극대, 극소 전부 포함해서 하는 말이니까 자, 프라임이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어떻게? 좌우 부호가 바뀌는 곳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A와 E 그리고 G 맞습니까? 3개. 그래서 맞네요. 특히 C라는 I는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는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 다시 증가하는 형태라서 그 값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보죠. 자, 극소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럼 4차 함수의 개형이 세 가지가 지금 떠올라야 되는데 일단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이므로 오른쪽에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표현이 돼야 될 거야. W 뒤집어 놓은 형태, 잠깐 멈췄다가 올라가는 상황,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극소값을 갖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왜 지웠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형태라고 봐주면 되겠지? 그럼 나는 요 두 경우를 지금 찾고 싶은데 우리 이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납니까? 극소값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차라리 갖는 경우를 먼저 조사를 해준 다음에 이 조건에 여집합을 구하면 됐었어요. 왜냐면 두 개 따로따로 구해서 또 찾고 이러려면 계산량이 많아지니까 맞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극소값을 갖는 상황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극소값을 갖기 위해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되는 곳이 3개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미분한 i의 실근이 서로 다른 i가 3개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미분은 해놨고요. 그리고 인수분해까지는 조금 마무리를 해놨어. 그럼 지금 얘가 0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저장, 뭘 자꾸 저장하라고 그러네요. 넘어갔어. 다시. 여기에서 0 되는 값이 x는 1 아니라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0 되는 값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개가 나와야 돼. 물론 서로 다른 끈이. 됐죠? 그래서 얘를 독립적인 2차 방정식으로 본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얘를 셈이 gx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1이라고 하는 근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랬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도 중근이 돼버리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1을 이 식에 넣었을 때는 절대 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어야 된다. 자, 이게 0이 아니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내가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판별식을 일단 조사를 하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그래서 9 플러스 4k 이렇게 되니까 9 더하기 4k는 0보다 커야 하고 그래서 k 자체는 4분의 9보다 크거나 그리고 또 어찌해야 된다. 크고 단 너는 만족하면 안 돼. 그래서 1 더하기
3 빼기 k는 0이 아니다. 그래서 k는 4가 아니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 얘가 바로 극소를 갖는 조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나는 극소값을 갖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 저 상황에 여집합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k는 부등호 반대. 그럼 어떻게? 등호도 넣어줘야 되겠죠? 또는 k는 4여도 되더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여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2번의 답이에요. 3번으로 갑니다. 오른쪽 그림은 함수의 도함수의 그래프다. 0하고 2 사이에서 최대값이 6일 때의 최소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얘가 도함수니까 풀, 마프, 그리고 이거 이차함수의 근이 2개잖아요. 그러면 너를 적분?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형태를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첫 번째 개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1이 지금 극대값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0에서부터 2까지 보라고 했어. 그럼 대략 0이 이쯤 있을 거고 2는 뭐 이쯤에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내가 지금 봐야 하는 곳이 여기 노란색으로 지금 표현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닫혀있기 때문에 경계도 이제 포함을 해야 되는 상태. 그럼 여기에서의 최대값이 6이라는 얘기는 결국 극대값이 6이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겠지.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미분을 일단 했고 두분이 1하고 3이라는 거를 지금 알았잖아. 그럼 나는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1하고 3이라는 근이 나올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걸 알겠어. 그래서 3에 x-1, x 빼기 3. 얘가 인수분해되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전개. 마이너스 4x 더하기 3. 그러면 자, 개수 비교하면 a, b를 찾을 수 있겠지. 마이너스 12x 더하기 9니까 a에 해당하는 i는 자, 2a가 마이너스 12이므로 a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i는 상수 9. b는 9.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하고 b를 일단 찾았어. 그리고 다시 이거를 f 자리에다가 넣어서 6이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찾아내면 내가 c값도 찾을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f의 1은 여기다 넣는 거야. 1 그리고 더하기 a 곱하기 1 b 곱하기 1 더하기 c인데 난 a가 마이너스 6인 거 알아? b가 9인 거 알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네가 6이래. 그러면 마이너스 5하고 4 계산하니까 9 계산하니까 4 c는 2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a, b, c 지금 나왔지. 그러면 난 여기서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양쪽 끝값도 확인을 해줘야 돼. 왜냐면 주어진 구간에 극소가 없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f의 0도 조사를 하시고 f의 2도 조사를 하셔서 이 둘 중 가장 작은 값을 내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는 건 해보세요. a, b, c가 다 나왔기 때문에 fx 구할 수 있습니다. 4번으로 갑니다. 자, ABCD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지? 자, 이거는 뭐 문제집이나 여타 다른 강의에서든지 뭐 풀이 방법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자, 쌤은 항상 이렇게 이차함수 나오면 축을 기준으로 특정 점까지 떨어진 거리를 미지수로 두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 자, 꼭 그렇게 두도록 합시다. 왜냐면 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풀 거니까 선생님 설명을 이해를 하려면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 이 경우에는. 자, 그러면 b는 x좌표가 a겠지. 왜냐하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a만큼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면 b의 y좌표는 이 x좌표를 다시 y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될 테니까 12-a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자, 그러면 결국 이 사각형의 세로에 해당하는 i가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a 범위 좀 찾고 들어갈게요. a가 결국 길이와 관련한 값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커야 하고 12-a 제곱 역시 세로의 길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돼.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이거니까 a 마이너스 루트 12 플러스 루트 12 이렇게 지금 풀 수가 있는데 0보다 크다 그랬지.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을 찾도록 노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2a, 세로의 길이는 12-a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나는 지금부터 넓이를 FA라고 좀 표현을 할 거야. 그럼 2A에 12-A의 제곱이 사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 되시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 범위에서 여기에서 얘의 뭘 찾자? 최대를 찾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쌤이 지금 녹화를 하는데 원래 쓰던 기기를 쓰는 게 아니라서 조금 이게 서툴러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화면들이 막 뜨고 안 그래도 글씨가 더 날아가는 것 같은데 빨리 익숙해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a의 3승 더하기 24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의 최대값 찾아야 되잖아. 그럼 최대 최소 찾을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는 무엇입니까? 양끝값 찾기. 맞죠? 두 번째는 극값 찾기. 그래서 이 두 개를 조사를 해서 이 중에 가장 큰 값을 우리가 최대값이라고 하더라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너를 이제 미분을 하러 가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6의 2의 제곱 더하기 24. 그럼 마이너스 6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고, 그럼 a는 풀마이 엄마야 풀마이 이렇게 이제 될 텐데, 그러면 도함수가 실근을 두 개를 가져요. 그러면 3차 입장은 몇 차 함수로 몇 번째 개형으로 표현이 될까요? 네, 첫 번째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최고차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아래로 내려가는 꼴로 표현이 될 거야. 여기다 좀 그리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도함수가 0 되는 값이 두 개 나왔는데 그게 곧 그 값을 나타내는 a이므로 마이너스 2, 2,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그럼 지금 나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0은 한 이쯤 있다 치고 루트 12는 2 루트 3이기 때문에 2보다 크겠죠? 까만 데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당근 저 검정 색깔 범위 중에서 제일 큰 값은 바로 극대에 해당하는 애겠네요. 그래서 내가 찾아야 하는 아이는 바로 F2가 되겠다. 그럼 지금 우리 여기서 찾아놓은 값 있잖아. 이거 함수식 여기다가 2를 대입해 주시면 걔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소계산은 친구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갈게요. 자, 곡선이 이 직선하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줘야 된대요. 그러면은 그래프에서의 교점이 결국은 연립방정식의 해야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을 해야 되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 있다? 3개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 연립하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넘겨. 3승 마이너스 3x는 k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잘라서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와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 사이의 관계로 문제를 풀자. 항상 이렇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개형을 알아야 하므로 얘를 미분을 하러 갈게요. 그럼 y'은 3x 제곱 빼기 3이겠지. 3으로 묶어내면 제곱 빼기 1. 그래서 얘 0 되게 하는 x값이 풀마일인 거 확인했어. 그럼 도함수가 2차 함수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3차 함수 입장에서는 첫 번째 개형 됐습니까? 여기 일련의 과정들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개형 그려주시고, 물론 최고차가 플러스라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그렇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네가 1이겠지? 그러면 우리는 빨리 그 값을 찾으러 갑니다. 마이너스 1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나 지금 얘 그린 거니까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니까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주황색으로 y는 k를 한번 그려보자. 3개의 교점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사이에 그려지시면 되겠네요. 그럼 k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2보다는 아래쪽에 위치해야 하고 마이너스 2보다는 위쪽에 위치해야 하므로 결국 k의 범위는 저렇게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갑니다. 자, 처음 수업할 때부터 얘는 되겠다고 말했던 아이죠. 6번이에요. 서로 다른 세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A의 범위 구하라. 그럼 여기서는 접선을 3개를 그을 수 있대. 그럼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접선 개수와 접점의 개수는 동일하다. 그럼 여기 지금 접선 3개 긋는 거니까 접점도 3개가 나타나겠지. 자, 그럼 이 중에서 접선이 진짜 3개나 나왔어. 보기가 너무 힘들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무거나 왔어? 근데 나 이거 녹화 중이라 일단 풀고 있을래? 응. 땡큐.
어디 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 네, 가야 돼요. 제가 간대. 몰라. 나는 일단 얘를 찍을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직선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접점을 찾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접점 방정식이 나왔어요. 접한다 개념만 항상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접점의 좌표가 제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럼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t, ft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dt 이렇게. 자, 그럼 지금부터 저 연두 색깔 식을 찾으러 가보도록 합니다. 그럼 쌤은 얘를 이렇게 찾을 거야. 저 직선의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점이 제시가 됐으니까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t에서의 미분계수로도 저 연두 색깔 직선의 기울기를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근데 어쨌든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같은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같아야 돼요.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평균 변화를 찾을게. t에서 0 뺀 거 보네. 여기서 여기 빼면 t의 3 더하기 3t제곱 더하기 2t 빼기 a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리고 t에서의 미분계수 요거 미분합시다. 3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크로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3t의 3승 더하기 6t의 제곱 더하기 2t는 t의 3승 더하기 3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a 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지금 나는 여기서 누구를 t로 뒀냐면 바로 접점의 x좌표를 t로 놨어. 근데 나 지금 접점이 3개 나와야 된다 그랬지. 그럼 내가 여기서 찾아낸 식이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님께서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구나. 3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구나. 왜? t가 3개 나와야 하니까 이렇게 얘를 해석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5번 문제랑 완전 똑같이 옆으로 넘깁니다. 2t의 3승 더하기 3t의 제곱 넣어서 되죠? 마이너스 a 이렇게 식이 일단 정리가 될 것이고 잘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와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 사이의 관계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미분을 합니다. 6t제곱 더하기 6t 6t로 묶어내면 t 플러스 1 그래서 t는 0이거나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러면 도함수가 두 개의 실근을 갖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개형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얼마 0, 얼마 이렇게 그래서 0을 직접 집어넣게 되면 0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1의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y는 마이너스 a를 그릴 건데 3개의 교점이 생기도록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a는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부등호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요. 모든 항에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이런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7번으로 갑니다. 자, 이것도 방금 6번 문제하고 다를 바가 없는 형태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근의 부호를 따져야 하므로 6번의 문제 혹은 5번 문제와는 다르게 반드시 개형을 그렸을 때 축까지 그려야 하더라 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x축, y축 다 그려야 돼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k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4제곱 마이너스 4x의 3승 빼기 2x의 제곱 더하기 12는 k 이렇게 놓고 이제 풀게. 잘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생긴 사차함수와 12x지? 는 그리고 여기는 y는 k라고 하는 상수함수 두 개를 이제 그려서 너네들의 관계로 문제를 풀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또 미분을 하시면요. 4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12가 되겠고요. 저 녀석을 인수분해를 호딱호딱 해버리겠습니다. x 마이너스 1 x 빼기 3 선생님은 속도 빨리 하느라 바로 지금 진행하는데 실제 여기 인수분해 못해서 틀려오시는 분들 되게 많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 거야.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안 된다면 이런 부분 선생님이 빨리 넘긴다고 해서 그냥 보고 쓱쓱쓱 베껴 쓰지 마시고 반드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어차피 내 공부잖아. 그쵸? 자, 스스로에게 떳떳한 공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잔소리를 했네. 하하하.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1. x는 1 또는
x는 3. 얘네들이 이제 극값을 갖게끔 해주는 x값이 되는 거죠. 도함수의 근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이 x절편들이 등차 수열이지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어. 자, 기억하십니까? 도함수의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4차 함수는 뭐다? 일단 근이 3개니까 4차 입장에서는 첫 번째 개형이 그려질 텐데 예쁜 W가 그려질 거야 라는 얘기 했었어. 도함수에서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루면. 그렇지? 만약에 모르겠으면 지금 또 빨리빨리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나는 이렇게 생긴 예쁜 4차 함수를 이제 그릴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어쩌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1, 어쩌고, 여기가 3,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원래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요건 계산을 했어요. 마이너스 9. 3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지. 예쁜 W라는 거는 사실 대칭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1을 넣었어. 이것도 계산했어. 7 이렇게 나왔어. 그럼 지금 내가 그린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요 아이예요. 요 아이. 그죠? x의 4승 빼기 3.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축을 내가 그려야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어딘가에 이제 0,0이 있을 거란 말이지. 0, 자, 우리 원래 식에다가 0 집어넣으면 결과값 0 나오죠. 사실 이렇게 생긴 좌표를 얘가 지나게 하기 위해서 상수만 계속 오른쪽으로 넘겨서 우리가 그림 그렸던 거야. 그러면 여기가 x축이고 일단 여기가 y축이겠지.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두 개의 플러스 근과 두 개의 마이너스 근을 갖기 위해서는 교점이 총 4개가 생기되 두 개 마이너스 두 개 플러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얘네들의 교점이 마이너스, 얘네들의 교점은 플러스. 됐죠? 그럼 K라고 하는 아이는 X축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고요. 여기 극소값보다는 위에 있어야겠지. X축의 또 다른 이름은 Y는 0이잖아. 그래서 K는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9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존재하는 정수는 8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넘어갑니다. x가 2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세요.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럼 이것도 그래프 그리는 문제. 그럼 주어진 범위에서 그래프 그리러 갑니다. 또 잘라. 그러면 y는 x의 3승 마이너스 3x 제곱과 y는 a 두 녀석의 관계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미분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6x 3x로 풀어내면 x 빼기 2. 그래서 도함수 0 되게 하는 아이가 0 또는 2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0, 얼마, 2,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가 사실 눈여겨봐야 할 곳은 여기에요. 2보다 큰 곳이니까 이쪽은 계산 안 해도 돼. 자, 그러면 원래식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8-12 여기다 넣었어요. 그럼 얘가 빼기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하늘 색깔 부분이 니보다 어디 있어야 된대? 자, 식쪽으로 부등호 열려있으니까 얘 물리적으로 위에 있다 이렇게 보자 그랬지. 그래서 y는 a가 마이너스 4보다는 아래쪽에 존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y값 비교해야 되겠죠. 여기 2였을 때 y값이 마사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a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어차피 경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노란 색깔이 점점 위로 올라가다가 사랑 이렇게 만나도, 즉 이 하늘 색깔 경계에 뻥 뚫린 점을 통과해도 문제의 조건은 그대로 성립할 수 있더라. 그래서 얘는 어때요?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갑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네요.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저렇게 생겼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평균 속도. 얘는 어떻게 구하더라? 시각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그럼 0에서 2까지 바뀌었으니까 시각의 변화량은 2 빼기 0. 위치의 변화량은 여기 위치식에다가 2를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막 8 플러스 24
16이네. 16 빼기 0이니까 8 이렇게 되겠죠? 답은 8이고요. 자, 속도를 찾으려면 위치를 한번 미분하시면 되는 거고, 가속도 찾으려면 위치를 2번 미분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위치를 한번 미분한 것은 x'은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12. 그럼 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9가 되겠네요. 그 속도는 9.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6t지? 그래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이야. 자, 그럼 여기서 운동 방향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다? 네, 속도가 필요하다 그랬지. 왜냐하면 속도는 부호를 포함한 정보를 전달하는 식인데, 플러스면은 원래 움직였던 방향 그대로 움직인다는 얘기고, 마이너스는 원래 움직였던 방향에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러면 아까 미분해둔 식이 있어. 얘가 속도인데 네가 마이너스 3t의 제곱 더하기 10이래. 그럼 얘 운동 방향 바꿀 때니까 부호 바뀔 때를 내가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이 그래프 그립시다. 마이너스 3으로 묶어 t제곱 빼기 4. 그러면은 t 풀마이, 그래서 이렇게 도함수가 그려지게 되겠고,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2일 거야. 그런데 우리는 t가 시각이라는 걸 알지. 그러니까 이거는 말 안 해도 항상 0보다 큰 쪽에서만 의미가 있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는 2를 기준으로 플러스, 오른쪽 마이너스. 그러면 0초에서 2초까지는 소위 앞으로 움직였다가 2초부터는 뒤로 움직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이렇게 방향 바꿀 때 시각을 물었으니까 t는 2일 때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0번입니다. 25m 높이에서 네? 나갈 거야? 지금요? 응. 아니지? 아, 지금 말고 응. 1시간 나가야 돼요. 알았어. 숙제는 다 해왔지? 혼자. 빨리 그러면. 응. 그러면 1시간이면 하고도 남겠네. 수업은 어떻게 해요? 네. 25m의 높이에서 똑바로 위로 던진 물체의 높이가 저거래야 최고 지점에 도달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니? 바로 순간적으로 얘가 정지했다는 얘기지. 속도가 0이라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그럼 내가 속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위치를 미분해야 된다 그랬지. 근데 높이도 사실 이제 위치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쟤를 미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20-10t. 그러면 네가 0이 될 때를 찾읍시다. t가 2일 때겠네요. 그 2초였을 때 순간적으로 멈춘데 그때 높이를 물었으니까 h에다가 2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어넣은 값은 여기다 내란 얘기예요. 집어넣으면 10번, 4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제 11번으로 갑니다.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 이랬네. 자, 그럼 속도라는 것은 어떻게도 우리가 말로 풀이해낼 수 있냐면 위치의 변화율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사실 변화율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미분하세요 라는 말로 해석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러면 여기서 미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만 내가 잘 봐주면 되는데 바로 그림자 끝에 위치 이렇게 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움직이는 속도를 물었으니까. 그럼 그림자 끝이라는 건 얘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일단 여기 전체 이 직각삼각형과 사람 서 있는 이 조그마한 직각삼각형 빨리 닮음 이용해서 모르는 길이를 찾으러 갈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초속 1.2m의 속도로 걸어간다고 했으니까 t초 후는 1.2t 이렇게 얘가 걸어온 길이를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그림자의 길이는 몰라. 네모라고 둘래.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과 전체 직각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짧은 거 대 중간변, 짧은 거 대 중간변으로 나는 비례식을 세울 거야. 그럼 1.8 대 네모는 4.5 대 1.2t 더하기 네모. 여기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겠고요. 계산을 해주면 4.5 네모는 1.8에 1.2t 더하기 네모. 정리하고 양변에 10을 곱하면 1.2t 더하기 네모. 그래서 전개 18 곱하기 1.2t
더하기 18 네모. 그래서 네모 이거 18 빼주게 되면 27이죠? 1.2t. 93, 27, 9, 28, 3, 1, 3, 3, 42. 그래서 네모가 0.8이래.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는 지금 0.8t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t 있는 것도 잘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뭘 찾아야 된다고? 그림자 끝의 속도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림자 끝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그럼 얘가 가로등 밑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얘가 걸어온 이 길을 수직선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기가 0이 되는 거야. 그 0에서부터 이 그림자 끝까지의 이 길이를 찾아야 되겠지. 얘가 점이잖아. 그럼 점의 위치라는 거는 결국 좌표로 표현이 될 테니까. 그래서 1.2t 더하기 0.8t 하면 얘가 지금 있는 이곳의 점의 위치는 2.0t 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니까요. 됐죠? 그래서 2.0t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최종 답은 얼마다? 네, 2입니다. 너 왜 자꾸 움직일까? 자, 아무튼 그래서 2m/초. 단위 안 쓰면 틀립니다.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갈게요. 조용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커지신대요. 그래서 어쨌든 원이 계속 만들어질 건데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의 비율로 커질 거래. 그러면 t초 후는 반지름 길이가 3t가 될 거야 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rt는 3t입니다. 물론 cm. 그리고 넓이를 나한테 구하래. 그럼 이거는 원이래매 얘가. 그러면 파이 r 제곱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파이 r 제곱 해주시면 st의 값은 9파이 t 제곱 그리고 역시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2번 4초가 되는 순간에 반지름의 길이의 변화율과 넓이의 변화율을 물었지? 그럼 반지름 길이 미분하란 얘기지? 반지름님 미분하러 갑시다. r't는 3이죠? 그리고 센티미터 퍼 초 써주시고요. 내가 4초가 되는 순간이라서 t를 대입하려고 봤더니 넣을 데가 없어. 그럼 너는 그냥 얘가 답이야. 그럼 넓이 변화율은 넓이님을 미분하러 가셔야 되겠죠? s't는 18파이 t 이렇게 될 거고 이제 t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72 제곱 센티미터 퍼 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13번으로 갈게요. 함수에 대해서 다음일 때 f 구하라 그랬지? 자, f를 찾아야 2를 대입하겠죠. fx가 어디 있나 봤더니 인테그랄 안에 들어있어. 그럼 나는 저 인테그랄을 없애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의 역연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주는 작업하면 됩니다. 그럼 인테그랄과 미분인자는 없어질 것이고 왼쪽은 6 빼기 2 fx 제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fx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더하기 2x 빼기 6 그래서 fx는 x 제곱 빼기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 집어 넣어준 게 답입니다. 자, 14번이에요.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x-1입니다. 자, 그러면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저거라 그랬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도함수가 있었지? 그럼 프라임 x가 4x 빼기 1이란 얘기야. 자, 그런데 얘가 0,1을 지난데 그럼 원래 함수에 0 집어넣으면 2 나온다는 얘기잖아.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나한테 찾은 게 f3이지. 그럼 뭐 f를 알아야 구할 거 아니야. 그럼 너 구하란 얘기지 지금. 그럼 주어져 있는 아이 뭐 해주면 됩니까? 부정적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fx는 2x의 제곱 빼기 x 그리고 더하기 c. 근데 0 넣어서 2 나온다 그랬으니까 적분상수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한 fx에다가 3 대입한 게 최종 답이겠죠. 자, 15번 갑니다. 자, 2차항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래요, 얘가.
그럼 너님께서는 지금 근이 0하고 2라는 걸 알 수 있어? 0이라는 근이 나오려면 x라는 인수가 필요하고 2라는 근이 나오려면 x 빼기 2라는 인수가 필요해. 근데 최고차 계수가 3이랬으니까 곱해주시면 지금 나는 후루룩 바로 도함수의 식을 찾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극대가 m이고 극소가 스몰 m이라 그랬지.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풀 이렇게 가는 거잖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게 되는 이 지점이 바로 원래 함수가 극대를 갖게끔 해주는 점이겠고 너는 극소가 되는 점이겠지. 그래서 라지 m에서 스몰 m 빼라는 거는 결국 f0에서 f2를 빼주시는 얘기겠죠. 그럼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나보고 빨리 f를 찾아주세요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 적분하러 갈 거예요. 일단 네 전개 좀 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6x지. 그럼 fx는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f에다 0 집어넣으면 c고 f에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c니까 c에서 마이너스 4 더하기 c 빼주게 되면 최종값은 4 이렇게 표현이 되시겠네요. 그 다음 16번으로 갑니다. fx 적분하는 문제를 잘못해서 미분을 하셨대요. 그러면 지금 f를 미분을 했으니까 프라임 x가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겠지. 옳게 적분한 식을 나한테 찾으래. 라지 f 찾으려면은 일단은 원래 식인 fx부터 찾으러 가야 되겠네요. 적분합시다. 3분의 4x의 3승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고 적분상수는 c 이렇게 되시겠다. 그런데 f에다가 1을 넣으면은 2가 나올 거래.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자 c에 해당하는 값은 3분의 5가 나옵니다. 계산은 좀 줄였고요. 그 fx가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난 지금 라지 f를 찾아야 돼서 한 번 더 적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적분하면은 4x에 4x 된다. 3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의 제곱 그리고 3분의 5x 플러스 또 c 얘랑 헷갈리니까 그냥 c2라고 둘게요. 그럼 이렇게 지금 커다란 f를 찾았고 역시 라지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2가 나온대. 그래서 이거는 쌤이 계산했어요. 그래서 C2에 해당하는 값은 6분의 1이다. 그럼 지금 라지 F식 찾았지? 그럼 이제 끝났죠. 12 곱하기 라지 F 0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식에다가 0 집어넣으면 결국 C2만 남겠네. 그래서 이는 12 곱하기 6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으로 갈게요. 스몰 fnx가 저렇게 생겼대. fn 0은 1이다. 다음을 구하세요. 그럼 일단은 얘를 적분을 하러 가셔야 되겠네요. 그럼 네 적분하면은 x제곱, x의 세제곱, 땡땡땡, x의 n승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게 지금 fnx야. 그러면 n에 상관없이 x에다 0을 넣으면 1이 나온대. 그렇구나. 그럼 여기다 다 0을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거니까 결국 적분상수 c가 1이야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나한테 뭘 찾으라고 했냐면 n에다가 10 넣고 x에다 1 넣으래요. n에다가 10 넣고 x에다 1 넣으면 x에다가 1을 신나게 넣어요. 땡땡땡 1에 여기 이제 10이 들어가야 되겠지. n에 10을 대입하랬으니까. 그리고 적분상수 c에 해당하는 1까지. 그럼 여기가 1의 1승에서 1의 10승까지 더하라 그랬지. 그럼 1을 총 몇 개? 10개 더한 거니까 제 다 더하면 10이겠고 거기다가 요거 1까지 더하면 최종 답은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요거는 적분해서 숫자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핵심 사항만 짚고 갑니다. 자,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피적분함수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윗끝, 아래끝 똑같은 기분이니까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계산은 단순 계산이므로 패스합니다. 자, 다음에 이 아이도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하고 봤는데 그대로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겠으나 여기가 지금 2하고 똑같아. 그래서 여기를 위아래를 바꾸자.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이제 생길 텐데 원래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플러스가 될 것이고 2x 마이너스 x의 3승 dx 이렇게 표현이 될 거거든. 그럼 지금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2x 빼기 x의 3승 적분한 거랑 더해야 되는데 자, 괄호 1번이랑 똑같은 식이 됐죠. 피적분함수 식이 동일하고요. 윗끝 아래끝 똑같아서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2x 마이너스 x의 3승에 dx 처리해 주신 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단순 계산은 그것인. 그래서 19번 들어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적분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자, 그럼 여기는 x는 0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꺾여 있어. 그럼 꺾여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네, 0을 기준으로 식이 두 개로 나뉜다는 얘기지. 그래서 fx는 x가 0 이상일 때에는 y는 12. 여기 지금 상수함수잖아요. 그래서 10이라는 형태로 수식이 표현이 될 거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 직선이 이제 표현이 될 텐데 얘가 마이너스 4,0 지나고 0,12 지나지. 그래서 기울기가 3. 그리고 y절 표현이 0,12이므로 y는 3에 x 더하기 12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3x 더하기 12. 자기 직선 방정식 못 구하겠으면 이것도 그대로 베끼지 마시고 안 되면 쌤한테 질문을 하던지 해서 자기 걸로 만들고 갑니다. 자, 일단 fx를 만들었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적분해야 되는 대상은 f가 아니라 xfx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를 곱하면 되죠. 위아래에다가. 그래서 내가 적분을 하는 아이가 얘네들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럼 지금 적분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4에서 4까지잖아. 근데 저 구간 사이에 바로 식이 나뉘게 되는 이 경계 0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적분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적분한 거에 합으로 얘를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럼 마이너스 4에서 0까지는 0보다 작은 거니까 얘가 이제 적분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3x 제곱 더하기 12x 넣어주시면 되고요. 0하고 4 사이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얘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12x. 그래서 이거 단순 계산 적분해서 더 하시면 됩니다. 20번. 자, 절대값 나왔습니다. 절대값 나오면 쫄지 말라 그랬어. 알맹이가 0 이상일 때 그렇지 않을 때 구분해서 찾아주기만 하면 된다 그랬지. x가 0 이상일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눕니다. 그럼 이때는 안에 있는 게 양수니까 밖으로 그냥 나올 거고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써. 그러면 내가 다루는 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0보다 작으면 안에 있는 게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밖으로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x 더하기 x 더하기 소거하면은 1이라는 아이가 남겠죠. 이 범위에서는 1이라는 함수를 다루란 얘기야. 그럼 지금 이 피적분 함수가 식이 달라지게 되는 경계 지점이 0인데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나한테 적분하라 그랬거든. 그러면은 저 구간 안에 0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아이도 이제 구간 두 개로 나눠서 구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먼저 적분하고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는 0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는 적분 대상이 1이 되겠고요. 0하고 1 사이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위에 넣어주면 되겠죠. 2x 플러스 1. 그래서 소계산 마무리 해주세요. 꼭 복습하세요.